최근 경주시 차기 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싼 논란 소식이네요. 지금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경주시 11월 1일자로 지금 계시는 경주시 보건소장이 올 연말자로 명예퇴직을 하기 때문에 11월 1일자로 그 개방형 직위 임용 시험 계획을 정식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임용 절차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응시 원서도 받았고, 그래서 내일 모레 12월 1일 날 1차 서류 합격자 발표, 그리고 8일 날 2차 면접 거쳐서 12월 중으로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응시 원서를 낸 2명 가운데 1명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약 15년 2개월 동안 경주시 보건소장을 역임했던 분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이분이 상대적으로 좀 유력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면서 공무노조 경주시 지부가 임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반발을 하면서 공직사회가 한때 크게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이 된 전 소장은 오늘 응시를 철회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공무노조 경주시 지부에서 경주시청 공무원 내부 게시판, 우리가 그 세월이라고 하죠. 여기에 김 전 보건소장의 임용을 반대하는 여러 가지 비판과 함께 그 재직 시에 여러 가지 그 비판적인 내용과 함께 이런 공무노조 경주시 지부의 입장문을 어제 그 내부 게시판에 올렸는데, 어젯밤에 김 전 소장이 응시 철회 의사를 메시지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효력 여부가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 만약에 철회하겠다면 좀 서류를 공식적으로 철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의사를 표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응시 철회 신청서를 경주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오늘 오전에 김 전 소장이 경주시에 제출했던 일체의 응시 서류를 돌려주고 지원 철회를 공식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응시 철회 배경에는 아무래도 어제 있었던 공무원노조 경주시 지부의 입장문이 시청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또 일부 언론이 그런 사실을 보도한 것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금 2명 중 1명이 이렇게 응시를 철회했으면 앞으로 임용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이 1명이 있으면 1명이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경시에서는 워낙 12월 1일로 열기로 했던 1차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계획을 백지화하고 임용 연장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1일자로 공고한 임용 시험 계획 공고에 기타 유의사항에 경시가 공식적으로 이 공고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1일자 경시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 임용시험 공고문을 보면 경주시에서는 응시자가 없거나 경주시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 또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하고, 응시자가 1명일 경우에는 연장 공고를 하기로 이렇게 유의사항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진행했던 응시 원서 마감에서 김 전 소장을 포함해서 2명이 응모를 했고, 김 전 소장이 오늘 응시 철회를 하면서 이제 1명의 지원자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이 응시자가 1명일 경우에 연장 공고를 한다, 이런 공고 내용에 따라서 경시에서는 조만간 이 연장 공고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 13조에서는 이 보건소장에 대한 채용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건소장의 경우에는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해야 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점들 때문에 경주시뿐만 아니라 일선 시군에서도 이게 좀 시대에 맞지 않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아니냐. 꼭 의사가 보건행정을 잘 아는 것도 아닌데 의사로 이렇게 보건소장을 임용하고 있는 것은 의사계의 어떤
이익에 너무 좀 충실한 시행령이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되면 보건정렬이나 이런 쪽에 공무원들의 그 승진을 막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시구마다 상당히 이런 부분을 두고 첨예한 갈등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제 공무원노조 경시지부에서는 이참에 이 의사만 보건소장을 1차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한다라는 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규정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루빨리 개정해야 된다. 이런 요구도 어제 했습니다. 그렇군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한 논란 살펴봤고요. 다음은 경주시의 종합장사공원인 하늘마루 화장로 증설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12월 1일부터 화장로 1기를 추가로 운영을 합니다. 현재 경주 하늘마루 화장로는 7기인데 이게 8기로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경시가 선정이 되면서 필요한 예산 7억 6천만 원이 1기 정설하는데 예산은 전액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정설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는 내년 하반기에도 화장로 1기를 더 정설한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같은 그 사망자가 급증하는 비상 상황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화장로 정설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디나 지금 화장장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예,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화장장 이용이 급증했다고요? 특히 코로나19 때는 아무래도 그 노령층 인구의 사망자가 좀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면서 네. 경주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경주에 있는 화장장이기 때문에 경주 시민들이 우선합니다. 그런데 화장장이 없는 영천시나 경산시 이런 타 지역에서 온 유족들의 경우에는 이 화장장 이용을 못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4일장 심지어 5일장을 치르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요 기간에 화장 건수도 급증을 하는데요. 2019년에 한 3,123건이던 것이 2020년에 3,900여 건, 2021년에는 3,600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작년에는 4,300건으로 이렇게 크게 증가하는 추세. 올해도 10월 말까지 4,082건으로 월 평균 한 400건 정도의 건수를 기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화장 건수가 매우 가파른 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경시의 설명입니다. 이 화장장 이용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이 하늘 장사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 있고 경주 시민의 경우에 일반 화장만 보면 차이가 많은데요. 타 지역하고 경주 시민의 경우에는 일반 화장이 15만 원인데 반면에 다른 지역 거주자는 일반 화장이 80만 원에 이를 정도로 경주 시민들에게 절대 이렇게 많은 유리한 형편이고 포항 지역 경우도 지금 화장장 아마 설치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마다 이런 것들이 되면 유족들의 편의에는 많이 어차피 이 화장 문화도 장례 문화도 많이 변경되고 있는 추세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것들은 좀 행정에서 잘해서 좀 빨리빨리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년까지 화장로가 9기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경주 종합장사시설 이용의 불편함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인도수교 50주년 기념 특별자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11월 24일 날 개막을 했고 12월 17일까지 경주 엑스포 문화센터 전시실에서 올해가 한국과 인도수교 50주년이라고 합니다. 이를 기념하는 특별전이 열리는데 이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주관하는 행사인데 실크로드 문명 교류전이라는 이름으로 이 실문화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방가사유상이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유물들 또 바다를 통해서 유라시아에서 서방 동방으로 전래된 인도산 여러 유물들 이런 것들 전시를 한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전시 소식도 있다고요? 요거는 당장 전시되는 것은 아닌데 이 경북문화관광공사하고 충남 홍성군이 업무협약을 최근에 21일 날 문화교류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양지역에 좀 한국 미술계에 이름 있는 화백과 관련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충남 홍성군에는 한국 미술의 가장 이음로 화백의 생가기념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주에는 설구미술관이 있잖아요. 설구미술관은
박대성 화백의 또 작품을 많이 이렇게 기증해서 만든 전시관이기도 한데, 양 기관이 서로 교류전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홍성군에 있는 이영로 화백 생가기념관에서 이 솔고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박대성 화백의 작품을 전시하기로 했고, 내년 6월에는 솔고미술관에서 이영로 생가기념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 기획전을 갖기로 했다고 합니다. 양도시 간에 서로 보기 어려운 작품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말씀하신 이응로 화백과 박대성 화백은 두 분 다 거장으로 명성이 높은 분들이잖아요. 아무래도 그 이영로 화백의 경우에 그 고인이 되셨으니까요. 대한민국 출신 프랑스 화가로 충남 홍성군에서 태어났고, 동아시아의 서화라는 양식을 바탕으로 이렇게 다양한 작품 세계를 창조한 한국 현대 미술사의 거장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소산 박대성 화백은 아직 현존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묵으로 독자적 예술 세계를 이룩하는 화가이고, 90년대 이래 그 경주에서 작업에 매달리고 있고, 2008년에 자신의 작품을 경주 솔고미술관에 기증한 화백이기도 한데, 이 두 화백의 작품들을 서로 이렇게 교류 전시회를 하면 양지역에서 서로 좀 접하기 어렵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입니다. 네, 오늘 경주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